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 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중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행정서비스 평가 부분에 거제시 또한 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평가 체계는 재정 역량, 행정서비스, 지방자치 경영 대전이 있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도 각종 자료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거제시는 60여 단체 중 종합 57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가 종합순위 57위를 기록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평가 부분에서는 거제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보입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017년도에 비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60개 지자체 중 59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역량 평가에서 32위를 기록했지만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5등을 기록한 인근 사천시의 경우 종합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가 상대평가이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제시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자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전 부분에서는 풍수의 가입, 보험 가입률이, 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 수와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목면 유호리에 청해대로 불리는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일반인에게는 비공개되었다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일반인에게 시범 개방되었습니다. 첫 개방은 1년간 시범 개방하였으며 시범 개방 기간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한한 주 5일 오전, 오후 각 1회 방문, 1회당 1시간 30분, 1일 최대 600명으로 방문 요일, 횟수, 시간, 인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 평가한 후 전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7일 개방 후 2020년 5월 24일까지 정규 휴무는 32일 및 기상불량으로 인한 휴무로 총 80일의 방문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2월 24일부터 동년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 수 통계를 보면 방문 신청객은 총 39,047명이며 이 중 방문객은 35,407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하루 입도 정원 600명에 평균 470명, 이후 입도 정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으나 하루 평균 379명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약률이 85%에서 36.1%로 크게 떨어졌고 방문객들도 다소 줄었습니다. 전면 개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 개방에 대해 행안부 등 5개 기관이 시범 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루 평균 입도 인원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전면 개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도가 전면 개방 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조도 방문객은 총 35,407명입니다. 이 중 조도 관광객 관련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9일 하루 254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개방 이후 방문한 관광객이나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 개방에 따른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거제시의 일방적인 계획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별장 개방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획안의 모든 부분들이 길 정비, 포토존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독봉산 웰빙공원이 있습니다. 고현동 38-5번지 일원에 최초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결정 면적은 13만 8,597제곱미터였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잘 갖춰진 공원일수록 관광객들 또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독봉산 웰빙공원의 투자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투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투자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은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이 전제되었을 때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강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광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2018년 기준으로 재정 분석 등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자치구, 분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 우리 거제시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60곳 중 5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세입 감소와 체납세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주요 평가 지표가 하락했고 재정 여건 악화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일자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2018년 이후 우리 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재정평가 결과가 하위권인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부문은 평가 체계의 35%를 차지하는 재정 역량 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평가 체계의 59%를 차지하는 행정 서비스 평가 부분에서도 분야별 예산 투입 비중이 모두 반영되므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역량 평가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평가 전반에 걸친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연도인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 불황을 장기화로 인해 인구 감소 및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자체 세입 감소,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등을 통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안전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363억 증액하여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전년 28.4%에서 19.5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예산의 비중도 5.32%에서 6.03%로 안전 예산의 비중은 1.58%에서 2.7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사상 최초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지역 경제 안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지속적인 관광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세운 발굴로 자체 세입 비율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부채 여건 개선, 행정 운영 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재정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 행정 서비스 평가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부문은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안전 부분에서의 풍수의 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9년에는 풍수의 보험 홍보 등을 통해 전년 대비 가입 실적이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부분 기반을 촘촘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거제시 평생학습관 개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고 국고 지원액 확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을 늘리고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전반을 향상시켜 그 성과가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원태입니다.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저도 전면 개방 시 운영 방안과 대통령 별장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입도 인원과 예약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 개방 중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한 운영 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면 개방은 일정 기간 시범 기간을 해 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군사시설 보호장치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 개방을 대비하여 국방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저도 상생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입도 인원과 운항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입도 제한 일수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저도만의 특색 있고 자연 친화적인 저도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개방 전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면 개방 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개방은 경호 보안 시설로 단시일 내에 전면 개방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장 주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역사와 자연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꾸며서 저도를 매력 있는 관광 명소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덕봉산 넬빙공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봉산 넬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서 2007년 2월 15일 면적 42,100제곱미터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면적 138,597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규칙에 의하여 추진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똑봉산 웰빙공원의 미집행 부분은 일몰제 기한이 2027년까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 및 복지 향상의 필요성과 2027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이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준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시정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앞에서 또 정기풍 위원장님께서 또 소감도 다 잘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이렇게 또 공원 얘기를 하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앞에 많은 예, 의원님들께서 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시정 질의 부분에서 고현안 공원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추가 질의로서 마무리하고 이제 아까 김도우 의원님께서 사진 이렇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웰빙 공원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7년에 저희가 웰빙 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마 투자 계획을 저는 맨 처음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투자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직까지 이 웰빙 공원에 대한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부서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지를 못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시정 질문이 나온 만큼 이후 부분에 이런 부분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활동이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들어서 주말에 웰빙 공원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 투자 계획이 2027년이 일몰제지만 좀 더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점점 투자 계획을 이루어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안이 아직 완전히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아마 오늘 이렇게 공원 관리 부분 문제로 해서 많이 또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실제 그 공원 조성 요구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곳이 아주동입니다. 아주동에서도 급격히 그 성장한 도시 규모에 맞게끔 아주동 그 공원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동 공원 조성 부분과 그리고 웰빙 공원의 이후 투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부서와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만드실 때 우리가 시민공원을 아무래도 부산 시민공원을 방문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실래요? 예, 강강국장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잘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6월 16일 날 6차입니까? 네. 상생협의체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상생협의체에서 우리 거제시가 그 다른 타 기관들하고 할 때 회의를 할 때 요구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씨가 요구하는 예, 사항 요구 말씀이죠. 사항. 이번에 16일 날 예. 뭐 자료한 내용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거는 우리 상생협의체 또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뭐 자료는 준비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따로 예. 그러면 네, 얘기를 따로 하도록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지금 2회 실시했다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샘플이 제가 봤을 때는 예. 표본 샘플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 실제로 한 3만 5천 명이 만약에 입도했으면 지금 254명 이렇게 샘플로 그것도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유람선사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리 작습니까 표본 샘플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단체에 갈 때 한 번을 설문조사를 한 번 했고, 지난 11월 달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입도하는 인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셨겠지만 다소 설문하는 항목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확하게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3월 1일 아니지 3월 1일부터 늘었지만 2월부터 이렇게 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설문조사를 한 번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9월 달에 개방하지 않습니까? 작년 9월 달에 개방했을 예, 9월 때 17일 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나서 이제 시에서는 좀 이제 관광객들에 대해서 탐방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미처 이제 챙기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9월 19일 날 우리 유람선사에서 한 설문조사는 그 저도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12개 문항 중 6개였고 그다음에 운항행 그냥 유람선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네, 예. 6개였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유람선을 어떻게 더 잘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 탐방객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원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이제 600명에서 1,200명으로 3월 1일부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시범 기간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시범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7월 달부터 시범기간이 끝나고 전면 개방들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적정 인원이 1,200명인지 사실은 1,500명이 되는지 지금까지 운행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루에 한 평균 치면 80일 운행한 것 중에서 하루 평균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인원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상계사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상계사에서 우리가 물론 뭐 또 어떤 시장 경제 논리로 그 도입하자면 뭐 3개사 아니라 4개사, 5개사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운항사가 몇 개가 되는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간단하게 편의 시설 등에 대해서도 뭐 우리 입도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 개방이 사실은 3개월 정도밖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치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협의체에서 그거는 인원을 해서 어떻게든 뭐 정면 개방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범 개방을 더 할 것인지. 근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1년 동안 시범 개방하고 1년 후부터는 전면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작년의 상황에서는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5월 29일 날 이렇게 우리 천만관광거제위원회 저도 탐방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이견 사항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제안을 한 세 건 정도 제안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또 화장실하고 벤치 설치하는 부분, 또 제가 그까지는 물었기라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자료를 한번 더 예. 기억을 더듬어야 되겠는데요. 예. 대기소, 뭐 대기소하고 여러 가지 세 개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지금 완전 개방에 따른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편의시설 조감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료를 뭐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막 벤치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더 설치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답변은 결국 홍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계획은 또 없으십니까? 이제 제가 의원님의 그 질문을 접하고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야지 잘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뭐 홍보뿐만 아니고 이 저도를 그 일본 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대통령 별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한 소프트웨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지난해 대통령께서 이야기 완전 개방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완전 개방은 군사 시설이 보호가 장치가 되고 또 입도하는 관광객의 편의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완전 개방이 되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 개방의 정의가 어떤 부분에서 뭐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 별장을 개방을 완전 전면하는 건지 이에 대해 개념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소프트웨어 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수시로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 잘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별장 개방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저도에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 별장 부분을. 근데 네. 통제가 되었다 보니까 좀 실망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언제 또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뭐 확실한 그런 정보도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감이 많고 예, 뭐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볼 게 없었다. 1시간 반 동안 둘러보면서 그냥 산책길 그냥 이렇게 둘러본 정도였다. 딱히 뭐 사진 찍을 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면 개방이 이제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거제에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심을 해서 정말 거제도 내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